지난 12월 2일 유명 개그맨이자 외식 사업가인 정 모 씨 소유의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 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술, 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 사업을 영위해오던 정 씨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외식 사업가이자 성이 정 씨인 유명 개그맨이라는 힌트가 주어지자 네티즌들은 한 명의 인물로 추측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추측되었던 인물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정준하였는데요. 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삼성동 지배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인데요. 주류 유통업체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인데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 손해금이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경매 대상이 된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12월 10일인데요. 정준하 측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 정지 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준하 측 법률 대리인은 먼저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구이해소를 제기했으며 강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변호사는 주류 공급 업체에서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이에 2018년 11월 운영 중인 식당 2호점 내려던 정준하는 주류 유통업체 태경에서 이어 권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증도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하는 약속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이어 권을 전액 깎고 고지를 했더니 그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 정준하 씨가 깜짝 놀라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놨다. 이를 정준하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준하 씨가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거다. 그걸 5년 동안 놔둘 리가 없다. 이에 11월 29일 자로 경매 취소해달라는 청구이해소장을 냈다. 더불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냈고 이번 주에 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효다. 다만 공정증서라는 집행력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398조에 보면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이다.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대폭 감액하도록 돼 있다. 최소 50% 최대 70% 정도 감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경매가 된 것은 지금이라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어 권을 빌렸는데 2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서 감액하는 걸로 판결이 나면은 정준하 씨는 그 길로 갚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준하 또한 인터뷰에서 해당 주류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걸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는 지금 업체에서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연 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분노했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정준하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 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간 정준하는 요식업에 성공한 대표적 연예인으로 꼽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정준하는 여러 방송에서 자영업의 고충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정준하는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 원을 찍었다.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 그래도 방송은 해야 한다며 가게를 5개 하는데 그중 아픈 손가락이 한두 개 있다. 하나는 8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정준하는 코로나 때부터니까 거기서 많이 날렸다. 내일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장사하려고 한다고 폐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준하는 매출과 관련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에서 2,000만 원 팔고 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다. 월세가 높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월세, 재료비, 관리비 내도 남긴 남는다. 그런데 원재료가 비싸다. 횟값이 80% 올랐다. 동업이라서 떼면 많이 안 남는다. 허탈감만 제일 많이 남는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음식을 먹고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손님에 대한 분노를 보이기도 했죠. 이후 한 방송에서 정준하는 해당 글을 언급하면서 그게 기사가 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갑자기 밤에 장사를 하는데 화가 나더라.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니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정준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누가 그렇게 도망가는 거냐고 묻더라. 그런데 사실 먹튀를 한 사람은 일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남에 새로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신봉선은 월세 얼마냐고 궁금해했고 정준하는 생각보다 비싸다. 강남역이라 거의 한 땡땡만 원 비싸다.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야 된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신봉선은 가게 몇 개예요? 라고 물었고 정준하는 지금 한 6개 하다가라고 운을 떼더니 이제 4개 말아먹고 2개 남았다고 말해 반전을 선사했는데요. 순간 깜짝 놀랐던 신봉선은 그럼 내가 아는 게 맞네. 얘랑 압구정이랑이라고 말했고 정준하는 여기는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지분 투자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그가 운영하는 술집에 여성 접대부가 고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무한도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정준하는 방송에서도 술집 CEO라는 콘셉트로 개그를 선보였을 정도로 방송에서 업소 홍보를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정준하 술집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논란이 크게 일자 당시 정준하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후 당사자를 만나 정준하는 젊은 친구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실제로 정준하의 술집이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고 탈세 혐의까지 있다며 정준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정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나는 그 술집에 지분도 없는 얼굴 마담 격이라 가게의 경영방침 등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관련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도 방송에서 그 가게의 업주라고 했고 연예인에게도 내가 사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접대부를 고용한 후 잘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데려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노래방 기기 설치, 손님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 등 불법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미지 때문에 정말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손해본 것이 많다면서 무턱대고 내가 저지른 일인 것처럼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다. 여성 접대부 부부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가게를 해오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부디 일이 잘 해결되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